예전에는요 예약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 예약이 안 되시면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고기국수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 전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은 굉장히 또 재밌는 형식이에요. 네. 퀴즈쇼라고요. 네. 네, 좀 독특한 주제를 준비하셨네요. 제주도에 입도를 준비하시는 분 또는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 제주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께 OX 퀴즈로 간단하게 제주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즐겁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퀴즈 문항들이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내가 필이 꽂히면 한라산 등반을 당일치기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등반을 바로 할 수 있다. OX. 요새 뭐 비행기 당일치기 예약도 가능한 세상이니까 네. 바로 비행기 예약하고 아침 일찍 와서 등반하고 내려와서 뭐 네. 국수 먹고 바로 저녁에 집에 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X입니다. 네? 예전에는요 예약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주도는요 자연유산을 보호하자는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오름이나 또는 한라산 것들을 한정적으로 개방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한라산은 그래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계속 그날의 방문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을 했다가 이거 자연 훼손이 된다 해서 지금은 예약제로만 운영을 합니다. 반드시 예약하셔야만 한라산 등반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 예약이 안 되시면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느냐?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미리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약된 인원만 이렇게 등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등반이 끝나시고 나면 한라산 등반 완등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자녀분들이나 또 사랑하는 커플들 같이 이렇게 등반하고 이렇게 완등서도 이렇게 받으시면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등반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하는 코스는 한라산 그 정상인 백록당까지 가는 코스가 두 코스가 있습니다. 성판화 코스와 관음산 코스가 있고요. 관음사 코스는 좀 더 완경사지만 좀 긴 코스로 올라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성판화 코스는 급경사지만 좀 더 빠르게 성판화 관음사 코스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성판화 코스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는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양쪽 코스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윗세오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리모 코스, 백록담 바로 아래 있는 남벽까지 도착할 수 있는 영실 코스도 있으니까요. 이 두 코스도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거나 또는 등산에 조금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쉬운 코스는 1번은 어쨌든 영실 코스가 가장 완만하고 한 4점 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좋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2시간 반 정도 오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의 평균으로. 그리고 어리무 코스는 윗세오름까지 가니까 조금 고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두 가지 코스. 근데 나 백록당까지 꼭 보고 싶다 그러면 관음사 코스 아니면 성판화 코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코스가 험난합니다. 그래서 성판화 코스나 관음사 코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셔야 나중에 여유 있게 도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주도 오름의 개수는 1년 365일인 365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OX입니다. 왠지 1년이 365일이고 네. 오름도 365개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 저는 365개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예. 1년 365일 개수에 맞추면 참 외우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그보다 많은 368개가 정확한 정답이고요. 일단 오름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주에만 독특하게 오름이 참 많죠. 오름은요, 화산이 터지기 직전 봉그랗게 이렇게 솟은 것이 오름이라고 하고요. 오름은 터져서 흘러나는 그런 오름도 있고, 아직 터지지 못하고 봉긋하게 솟은 것도 오름입니다. 그래서 오름은 정말 제주도만큼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한정된 지역에
368개나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름의 가치는 워낙에 유일무이하고 뛰어난 가치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도 오름 꼭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등반한다고 치면 총 92주가 걸릴 것이고 약 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런 오름에 반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죠. 김영갑 씨가 대표적인 사진 작가인데요. 김영갑 갤러리에 한번 들려보시면 가시리에 있습니다. 그 김영갑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데 김영갑 갤러리에 들려보시면 오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름 사진만 이렇게 촬영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이런 오름의 아름다움에 빠진 한 작가의 인생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달에 하나씩 오름을 방문한다면 3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죠. 이만큼 거기에 플러스 또 있습니다. 플러스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름의 경치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평생 오름만 봐도 그래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름에 홀딱 반하기도 하고 저 또한 절반 정도 한 150여 개 정도는 오름 올라간 것 같은데 워낙에 다르고 뭐 날씨에 따라서 구름 꼈을 때 바람 불 때 또는 겨울에 봄에 다 다르기 때문에 오름의 매력에 빠지시면 또 제주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낚시에 빠져도 헤어날 수 없지만 제주도 한라산 오름의 또 풍경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퀴즈를 또 내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기국수. 제주도 고기국수는 제주도가 원조다? 그렇지 않다. 부산일 것 같아요. 부산이 고기국수 원조다. 돼지국밥, 부산. 네. 네. 부산이 원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가 원산지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저도 놀랬거든요. 조사하면서. 저는 제주도 하면 고기국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기국수는 육지에서 내려왔답니다. 제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주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옛날에 여기 벼농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밥을 먹었답니다. 조농사는 잘 됐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그 전통 조를 차조라고 하거든요. 차조. 약간 노랗지 않고 약간 거뭇거뭇한 그 조를 차조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주 분들은 차조밥을 먹었답니다. 왜냐면 쌀농사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뭐 보리밥, 뭐 물이 항상 상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물이 항상 많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다가 메밀 농사가 또 활성화되면서 메밀로 만든 뭐 메밀국수나 기타 메밀 음식들이 많죠. 제주도면 메밀꽃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었죠. 제주도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기국수의 원산지는 제주도가 될 수 없는 게 그전에는 메밀 뭐 이런 국수들을 드시다가 육지에서 1910년도에 건면이라는 게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건면 아시잖아요. 우리 육지에서 국수 공장 가가지고 아니면 그 점빵 슈퍼 가가지고 이렇게 마른 국수 뾰족뾰족해서 막 이렇게 다발로 돼 있는 거 옛날 사람 티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그런 건면이 1910년도에 제주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이게 귀하다 보니까 중요한 행사 때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든가 기타 뭐 회가변이라든가 이럴 때 칠순잔치 때는 그럴 때 이런 고기와 흔하잖아요. 제주는 또 돼지고기는 흔했으니까 돼지고기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고기국수라고 하고요. 지금은 워낙에 뭐 흔해졌으니까 제주도 전통 고기국수는 아니고 육지에서 건면이 내려오면서 고기국수가 활발해지고 워낙에 고기국수를 돼지고기가 또 맛있잖아요. 제주 똥돼지나 정말 맛있거든요. 돼지고기는 제주 고기가 맛있다 보니까 거기 얹어서 하다 보니까 유행을 한 것 같고 제주도 고기국수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 전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고기국수가 제주도에 이렇게 널리 퍼졌던 이유가 빠르게 해먹을 수가 있어서 그렇대요. 고기로 육수로 국물을 이렇게 내고 있다가 뭐 해녀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하시고 오셨을 때 빠르게 훌훌 말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빠르게 보급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시청자분이라면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유입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맞다 아니다.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을 꾸준히 봤으니까 네. 행정상 인구는 줄었지만 네. 그냥 한 달살이 뭐 이런 인구는 늘었다. 좀 세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요. 한 작년 1년 전만 해도요. 사실은 전입신고하는 인구는 뭐 빠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는 정말 육지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축 경기가 1년 전부터 확 죽다 보니까 그런 건축의 인력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육지로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유입되지도 않고 지금 딱 보통인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있어요.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전입 신고만 많이 안 하실 뿐이지 뭐 저 주택에 가는 식당이라든가 기타 건설 현장 뭐 제가 많이 방문하는 그런 숙박업소 뭐 카페 일반 음식점 다녀보면 육지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예전에는 10분 만나면 한 분 정도가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면 지금은 거의 한 10집에 3집 정도, 특히나 영업하시는 영업 장소는 거의 절반 이상은 육진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펜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참 애매하게 세모긴 한데 앞으로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제주에 내려오셨으면 좋겠고 또는 제주에 내려오시는 것을 희망한다. 많이 바라고 있다. 다만 그러니까 거품이 낀 제주도 부동산 또는 그 호재를 노려서 투기로 생각하는 그런 단시적으로 보는 제주도 시선이 좀 빠진다면 저는 제주도를 좋아하고 내려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전혀 줄지 않아서 앞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인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주도는 제주도 와서 호재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육지에서 어느 정도 내 생활이 되고 제주에 내려오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내가 어느 정도 마음 먹고 감수해서라도 제주 내려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졌네요. 네. 예, 또 새로운 뭐 주제를 정해서 한번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OX 퀴즈로 뭐 가벼운 내용, 무거운 내용 또는 구독자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그냥 딱딱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OX 퀴즈를 피디님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런 거 참고해서 OX 문제 반영하는 것도 피디님 괜찮죠?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은 이미 제주 도민이 되시는 거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힘을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